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제가 이제 폭염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폭염이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죠. 뭐 미니 장마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서울 지방이지만 서울 지역이 이제 한 30도 그리고 위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역도 마찬가지죠. 고생들이 많으신데 상당히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온열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제가 이수욱TV 뮤직 앤 토크라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제가 사인을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늘은 이제 뮤직 시간은 아니고 뮤직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국내외에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그 노래라든가 이렇게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불러서 그때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보는 추억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호응해 주시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시간인데 뮤직 앤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를 하는데 가끔 이제 시사성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돌출된 문제가 있으면, 최근에 이제 잼버리 대회 관계 때문에 이제 한 방송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애시당초 아예 기본적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될 소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질,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써먹는 챗GPT에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챗GPT가 10가지를 제가 나열해달라 그랬더니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이렇게 추상적인, 약간 뭐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그냥 제목만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일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제가 모듈별로 뭐 A, B, C, D 정도로 한 20가지 정도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챗GPT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될 소양, 그 자질은 뭐냐? 뭐 이거 너무 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제 A 그룹 정도라면 이제 주로 인문학적 요소인데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특히 또 이제 그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경우에 블로거라든가 또는 뭐 유튜버라든가 뭐 페이스부커 이런 경우에 또 인스타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이제 그걸 이제 업로드하는 거라든가 또 편집하는 거라든가 아마 이런 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습득력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젊은 분들한테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스킬상. 자, 이렇게 이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전문 지식, 기술 습득력 이렇게 해서 A 그룹으로 묶어놨고, 다음 그룹으로 보면은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지속성과 인내심. 요거는 묶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배직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글을 쓴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기획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PT를 짠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제 원고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초본을 만든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능력이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 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인터뷰에 주로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에센스하게 잡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 능력이라든가 무슨 베이직 능력이 다 됐어.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 그 인내력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은 또는 이제 아주 고점을 찍어서 아주 좋았다, 대박이 났다, 뭐 잘하신다, 잘한다,
유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다 돼서 앵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꼭지점에 달하고서는 점점 소멸하고 쇠퇴해 가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비단 이것이 무슨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만 그렇겠습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직종에도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통 분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줬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자질에 대해서 A, B, C, D 그룹핑을 해가지고 모듈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교육 훈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제 얘기를 듣고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뭐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 모듈을 보니 이제 A 모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오래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기본 자질과 닦아야 할 소양이 있다. 그래서 그 소양이 무엇이냐? 그래서 A 모듈을 보겠습니다. A 모듈의 5가지 내용인데 우선 제목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가 충만해야 된다. 리더가 된다는가.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문건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절정 호기심. 제가 영어로 하면 curiosity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탐험하고 도전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스 크리에이션 능력, 큐레이션 능력, 뉴스 큐레이션 능력입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NYT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보면 뉴스 큐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뉴스라는 것이 무슨 정치, 사회, 경제, 무슨 자연, 과학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뭉뚱그릴 수 있는 또는 에센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배치를 해서 이거를 시청자라든가 독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 맨 위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큐레이셔너는 이렇게 몇 분이 만들어진 큐레이시된 조각들을 다시 모자이크하고 정리하고 얼라인먼트, 다시 말해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직관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적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은 움직이는 거라고 해서 나왔던 게 뭡니까? 모빌리티 아닙니까? 전화기, 스마트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노마드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사고력은 쫓아갈 수 없는 이동하는 삶, 그 자체가 이동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글로벌 사회에서 저 중국 대륙도 있지만 일본도 우리 중간에 있고 또 미국이 있다면 또 오늘 바로 쏘아올린 영화 더문에 나오는 달의 저 남극의 달 탐사선을 보낸 인도. 모디 총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도가 오늘날 만들어낸 이 쾌거는 자기 나라인 인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인들을 위한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되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빌리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화기에서부터 해서 모빌리티 자동차까지로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직관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디시전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디시전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업이나 경영이나 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너무 우유부단해서 결정되어야 될 때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 순발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든가 또는 뭐 많은 자료를 놓고 과연 어떻게 이거를 추적해서 이거를 만들어낼까, 이 자료를 정리해서 어떤 목적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직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관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정 능력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직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모듈을 5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B 모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조직 구성 능력.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스트럭처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애자일 조직처럼 자 뭔가 팀장이 됐어. 또는 뭐 타스크포스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담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탐험을 위해서도. 그랬을 때 이 조직 구성 능력이 안 되면은 팀원을 꾸려서 어떤 목적지에 가서 어떤 걸 조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ABCD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요구되는 자질이다. 또 이제 두 번째 능력은 이제 플랫폼 구축 능력. 이거 이제 플랫폼 추구, 플랫폼 추구. B 플랫폼 이걸 얘기고 B 플랫폼을 얘기하는 B 플랫폼을 얘기하는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아니라 B 플랫폼.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구글에서 요구되는 게 B 플랫폼 이제 어떤 그 기획서라든가 이런 거 뭐 이제 엄청난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 왔어요. 디바이스를 만든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그 소프트웨어에서 뭐 하드웨어의 작은 디바이스로서 돈을 벌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이 이제 올라왔을 때 그것이 좁혀서 이제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그런 것이 왔을 때 자 이게 B 플랫폼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악을 좋아하니까 무조건 음악만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독자층이 그게 모일 것이냐, 구독을 할 것이냐, 그거는 당분간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돼. 아니 뭐 100번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1000, 만 단위, 10만 단위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B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콘텐츠 크리에이터고 뭐 유튜브에 관계된 것이고 뭐 페이스북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과연 이 콘텐츠를 다룰 능력이 되느냐 이거야. 콘텐츠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시각적인 게 보일 수도 있고 청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설도 소설, 시, 그다음에 에세이도 있고 이쪽에는 또 만화도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치고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픽사.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갖다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애플 그 컴퓨터만 자꾸 씨름을 하다가 그 임시직 이사로 그러니까 이사로 나가가지고 아웃돼 가지고 나가서는 바로 픽사를 만들어서 영화 산업에 그것도 벅스라이프라든가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콘텐츠에 대한 감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십이 있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뭡니까? 그게 영향력인데요. 자, 영향력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력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누구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어.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만 계속 받아왔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개인적인 덕목, 인성 능력, 뭐 독해 능력, 뭐 문해력, 뭐 이런 것도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성 리더, 그게 이제 에모셔널 리더십에 대한 것인데 감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 걸 잘합니다.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IQ라고 하지만 감성 능력은 뭐라고 합니까? 에쿼티인데 무슨 에모셔널 에쿼티라고 해서 감성적인 능력이 뛰어나야지 그런 어제 지적 충만한 것을 갖다 다시 연결시켜서 새로운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 능력이 뛰어난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거 보면, 애드레스 하는 거 보면 감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콘텐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2조 뭐 500년을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한다거나 그거는
그게 무슨 뭐 따로 공부를 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여러 가지 이 능력이 한꺼번에 폭발돼서 감성으로 이렇게 스피커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라든가 리더들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C 모듈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C 모듈부터는 조금 어렵네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요즘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려면은 그냥 그냥 마구잡이 할 수가 없어요. 벌써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는 뭐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저 구름 같은데 정보가 막 있어서 이거를 땡겨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드웨어에 여기에 이렇게 쟁여놓지 않아도 필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의료 정보라든가 이게 이제 다 그렇게 공간에 클라우드 돼 있어. 의료 정보 또는 무슨 정부 조직 뭐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그 핵심 무슨 그거는 무엇인지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사항은 무엇인지. 물론 이제 그건 보안에 대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딱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모빌리티 자동차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다음에 IoT 이제 우리가 IoT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자동차 센서 같은 거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좀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기저가 깔려 있지 않으면은 그거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그거 따로 공부해서 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조금 뒤집혔네요. 아까 이거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야겠네. 아까 B 모듈에서 조직 구성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 기획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갖다가 벌어지면은 기획 연출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배우면 배우 등장인물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에서 이제 어떤 영역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준다든가 또는 이제 배우들이 있다면 그 배우의 액션을 어떤 걸 취해야 되고 지문을 어떻게 해서 대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또는 음악을 어떻게 배경음악을 어떻게 깔아서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 능력이 한꺼번에 있어야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지 그게 없이 그냥 하려면 참 답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긍정. 이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하다 그랬었어요. 포지티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하면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돼. 그거 그거 뭐하러 해? 뭐하러 하냐고 하는 사람에게 뭐 쥐어준들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포지티브 하면 그거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만큼 늘어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기술 능력을 막 이렇게 파워 디렉터라든가 뭐 브루라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탁탁 막힙니다. 그 막히는 게 보면은 이게 이거 잘못 눌러서 뭐가 어떻게 클릭을 잘못하면 이게 날아가 버린다거나 정말 한 20분 분량을 했는데 다 날아갔다거나 밖에서 촬영해 와서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음악을 전혀 몰라. 노래도 몰라. 뭐 TV 드라마를 안 본대요. 영화를 안 본대. 그런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자,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엔터테이너 능력을 예를 들어서 뭐 그래미상이 어쩌고 뭐 빌보드지에 뭐 BTS가 올라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아본 사람도 논다고 뭐 좀 노래도 불러봐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수국 TV를 뮤직 앤 토크로 했겠습니까, 제가? 응? 또 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사 문제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한쪽에 속해가지고 저쪽은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박한 마음, calm, C-A-L-M, calm, 조용하면서도 안정돼 있으면서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다음은 이제 C 모듈인데, C 모듈에는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 이해, 플랫폼 추구,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 모듈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낸 클라이막스의 중요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소피스트적인 걷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니체라든가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안도 다다오라든가 이제 건축가죠. 그분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알랭드 보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피에르 쌍소의 경우 특히나 느리게 걷는 삶.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뭐라고 했느냐? 끊임없이 8시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걸으면은 저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지만 뇌가 흔들려가지고 생각이 흔들려서 생각을 쟁여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제가 솔루션화가 되기 위해서 문제 10가지를 넣어놨는데 이게 막 흔들리면서 새롭게 퍼즐을 짜더라. 퍼즐을 짜더라.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DNA 사슬 엮듯이 다시 엮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고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창조해낼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걷기인데, 요즘 걷기는 일반인들에게나 또는 환자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되고 있죠. 몸이 좋아지니까, 걸으면서 다시 바꿔지니까. 하정우 씨, 명배우 하정우 씨도 걷는 것을 통해서 책도 쓰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화를 착안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를 저는 소피스트적 걷기 실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끈질긴 매달리기 엔듀어런스라고 그러죠. 엔듀어런스. 끈기가 없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자그만 하다 못해 글쓰기라든가 또는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 이거 카메라 촬영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출사하러 간다는데 출사 한두 번 해서 되나요? 저기 제주도 갈 때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가 악천후에 시달릴 수도 있고 내려서 우도에 들어가는데 배가 안 뜬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악조건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끈질긴,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 디벨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용기, encouragement 그러지 않습니까? encouragement, 그렇죠. 투지와 용기, 투자가 아니라 투지와 용기, 파이팅십. 뭔가를 찾고 하려고 할 때는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끄집어서 올리는 그러한 정도의 생각과 투지력, 전투력, 그 다음에 육체적인 조건, 체력,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관찰, 추상, 유추, 생각을 커넥팅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의 탄생에 있는 가장 핵심을 보면은 생각의 탄생 가장 많이 쓰는 게 유추입니다. 유추해낼 수 있는. 관찰했어. 뭔가를 계속 관찰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알이. 관찰해 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에, 그걸 또 추상화시키고, 뭔가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 유추가 없는 글은 재미가 없죠. 유추가 없는 삶 자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평판관리입니다.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경영에서 많이 쓰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분들의 경우에 평판관리를 잘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의 마지막 정점은 자기관리입니다. 평판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모듈을 제가 일일이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만 온리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봤습니다. 자, 장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수욱TV의 뮤직 앤 토크 시간에 토크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욱입니다.